여러분의 주변에는 꼭 한 명쯤 이런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 꼭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거나 카드가 막혔다며 계산을 피하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너그럽게 이해했지만 이런 상황이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시죠. 특히 우리 세대는 한번 식사를 했으면 다음에는 내가 한턱 내야 마음이 편한 분들입니다. 정 많고 베풀물 아는 우리 세대의 미덕이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좋은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우리의 선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요. 다음에는 제가 꼭 살게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던 경험 있으시죠? 더 속상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베풀었던 호의를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 번 내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밥값 몇만 원이 아깝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고 이용당하는 것 같아 속상하시죠. 하지만 막상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인색한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걸로 인연이 끊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돈은 절대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지혜에 오늘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더 현명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먼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돈과 남의 돈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돈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워하면서도 남의 돈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관대합니다. 몇만 원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죠. 특히 우리 세대가 가진 정과 의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어떡해? 같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 세대의 따뜻한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역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의 뿌리에는 깊은 자기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죠. 심지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이것이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요구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사 값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큰 금액의 지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선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얼음이 녹으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듯이 우리의 호의를 악용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변명에도 상당히 능숙합니다. 지갑을 두고 왔네, 카드가 막혔어, 급하게 나오느라 등 그럴듯한 핑계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명들은 마치 녹음기처럼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반복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분명 그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매우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반응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들의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불편한 내색을 하면 내가 너무했나? 미안해 하면서 잠시 물러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또한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죠. 정 많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깊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을 학습했을 수도 있고, 또는 깊은 자존감의 결핍으로 인해 타인의 호의를 갈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심리적 문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그들의 문제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마치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받아주면 그 행동이 고착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처 방법은 사전 약속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 미리 더치페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자 계산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서 이야기하면 이미 늦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민망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고 떳떳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명확한 약속을 반길 것입니다.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처음부터 자신의 몫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금선 결제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유용합니다. 우리 미리 각자 낼 돈 모아볼까요? 라고 제안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송금을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우리 세대가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이렇게 먼저 돈을 걷고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한 기록입니다.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내지 않았는지 메모해 두시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메모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 적어둬야 해 라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문제를 미루면 미룰수록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꺼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나눠서 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어조는 부드럽되 내용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또다시 변명을 한다면 지난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러시니 제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필요한 대화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이 정도 이야기로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면 그것은 관계를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화를 내거나 피해자인 척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만 봐주자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봐주기는 10번의 봐주기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용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이고 점점 더 큰 부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많은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대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보세요. 때로는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상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런다라는 비난조의 표현 대신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명을 하거나 약속을 해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이 아닌 행동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대처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요. 오히려 이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편함을 참고 넘어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으로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취해야 할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관계의 정리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다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정과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너무 각박하게 구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호의를 계속해서 악용하고 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정리를 결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 명확한 의사 전달입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둘째,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십시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시되 단호함은 잃지 마세요. 셋째,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변명이나 약속이 나와도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결코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을 간직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만 아프게 합니다. 대신 이것은 서로를 위한 결정이었다.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계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모적인 관계에 써왔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시작한다든지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더욱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관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이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처음부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같이 할 때는 처음부터 더치페이를 제한한다든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관계가 아닌 진정성 있는 소수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금전적인 계산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너그러움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베풀 것인지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정과 사랑이 오가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나이에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더 많은 생활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